네, 이거 쪽팔린다. 이렇게 읽겠다는 저의 웅변과도 같은 행위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 어떻게 받아쳐야 돼? 그리고 받아치면 안 되죠. 받아치면 또 이게 다이얼을 돌려서 또. 안녕하세요. 책과 통번역사 일상을 이야기하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1984입니다. 와, 이 책은 진짜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할 포인트. 일단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가장 핵심 주제는 뭐 그거죠. 국가가 개인을 얼마나 통제, 개입할 수 있는가. 특히 정신적인 문제. 물론 정신적인 문제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을 때 그들한테 가해지는 엄청난 고문. 우리나라 옛날처럼 사상교육, 우리나라도 막 그렇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 이런 말도 안 해요. 이거 오늘 읽은 부분인데 막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순교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예를 들어 종교재판 또는 뭐 소련 체제에서 있었던 그런 이렇게 사람을 끌어다가 고문을 시켜서 원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대놓고 막 화형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심만 생기고 종교재판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냐. 종교재판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자라고 모는 그쪽 부류는 더 많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사상 자체를 개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쁨, 뭐 슬픔, 뭐 쾌락, 뭐 환희 아무것도 없게 그냥 사람이 완전 빈털터리 껍데기가 되게 이렇게 하고 영어 표현에 unlearn 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좀 잘못 번역이 되면 뭐 안 배우다 뭐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있던 걸 없애서 다시 넣는 그게 unlearn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표현이 없죠. 근데 그게 이거네. 이게 아무튼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이 당이 부여하는 어떤 사상을 넣는 거 그게 우리는 목표야 라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이야기도 막 이렇게 스치냐면 막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자네는 지구가 있나? 지구가 있죠. 윈스턴은 이제 주인공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지구가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실제 하는 건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이게 생각으로 다 없던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침이라 로딩이 좀 안 되네. 없는 게 없던 걸 있게 하고 있는 걸 없게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예를 들어 화석 같은 거 그건 어떻게 증명을 할 텐데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화석이라는 건 사람이 결국 만들어낸 것이야. 그 인류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유 벽창호 내가 진짜 벽창호를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와 이거 뭐 어떻게 받아쳐야 돼. 그리고 받아치면 안 되죠. 받아치면 또 이게 다이얼을 돌려서 또 이렇게 고문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리고 뭐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막 이런 표가 있긴 한데 보면 자유는 예속이란 당의 슬로건을 알고 있지. 혹시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 적 있나? 예속은 자유라고 말일세. 혼자 있는 인간, 다시 말해 자유로운 인간은 언제나 패배하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고 죽음은 가장 커다란 패배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인간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버리고 스스로 당이 될 만큼 당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때는 불멸의 전능한 존재가 된다네. 와, 이거는 혼자 읽기는 사실 진짜 너무 아까운 책인 것 같아요. 주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중사고라고 하는 굉장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독서 모임을 한다면 이중사고가 뭐냐면
저것은 있다. 아니 저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그게 이중사고예요. 그리고 이중사고를 진짜로 가능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건 봐야 돼. 이건 읽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좀 이중사고가 그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중사고에 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봄직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특이하면서도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분노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분노 타임 이런 거 있죠. 2분 분노인데요. 2분 분노가 왜 2분인 줄 알 것 같아. 그 우리가 묵념을 영어로 one minute of silence 또는 뭐 a moment of silence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에서. 제가 저 어릴 때 호주에 워킹 할러데이에 있었는데 맞아. 그 공장에서 일을 했었죠.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닭공장 선배들이 야 지금 moment of silence래 막 그러는 거예요. moment of silence? 침묵의 1분? 뭐 침묵의 순간 뭐지? 했는데 그게 어떤 묵념이었더라고요. 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a minute of silence니까 뭐 a minute of hatred, 2 minutes of hatred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 거겠죠? 2분 증오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몇 분 뭐 이런 개념 안 쓰니까 그냥 염이죠. 염, 생각, 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서로 한다면 묵혐의 시간을 갖는 거네요. 묵혐. 근데 또 막 엄청 막 영상을 보면서 엄청 욕짓거리를 엄청 날려요. 그럼 이제 묵은 또 안 되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신성한 일하는 시간에 2분 혐오라고 하는 그런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그 개념은 되게 재밌는 어떤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는 막 공공의 적을 향해 막 욕짓거리를 엄청 날려요. 근데 그것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 공공의 적을 만들므로써 그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뭐 워딩이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상 경찰들이 곳곳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혐오를 하나 이렇게 좀 보는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좀 실제로는 아, 저 좀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해도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아기들 95년도에 태어난 아기들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으니까 가족 안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 파슨스 맞나? 파슨스 막 사전을 만드는 사람인데 아 사전으로 얘기를 해도 또 한참 얘기할 수 있겠다. 사전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전을 만드는 사람도 밀고 돼서 왔는데 그 밀고 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 뭐 아무튼 그래서 항상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이분 혐오 시간도 엄청 열심히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이네요. 제가 아직 다 안 읽었거든요. 이제 그 어떤 신어 508페이지까지 있는데 저는 지금 딱 난리다. 저는 요만큼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면 437까지 읽었거든요. 재밌고 되게 유익하고 일단 할 얘기가 많다. 이건 진짜 독서 모임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던져주는 것들 가지고 것들 중 한 몇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막 약간 자기들끼리의 예를 들고 하면서 놀아도 한 2시간은 그냥 진짜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조금 더 읽고 오늘 어제 이거 받았어요. 제가 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싸잖아요. 어제 말할래? 이거 쪽팔린다. 어제 동거인가 함께한 지 2000 days가 됐죠. 그거를 진작 알아갖고 날씨 좋을 때 놀러 갔어야 되는데 날씨 좋을 때는 카페만 가자고 해도 이러고 다이어트 이제 주말에 좀 먹었으니까 또 평일에 좀 이제 식사 조절하면서 해야지 했는데 평일날 전화 와가지고 밥을 먹자 그랬죠. 밥은 안 되고 그냥
그냥 기념하자 해서 이거를 사왔어요. 너무 좋아. 꽃 냄새 너무 좋아. 제가 꽃을 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에서 받은 거지만 밖에서 막 대학 시절에 밖에서 막 선물 받고 할 때 있잖아요. 그냥 받고 꽃 냄새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맡다가 이산화탄소를 꽃 다 죽인 적 있어. 꽃 냄새 좋다. 이 대면 왜 이렇게 좋지? 또 오늘은 딴 얘기 그만하고 예전엔 이런 댓글 받은 적 있었거든요. 클래스 101 이제 1984 동물농장으로 원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너무 좋다. 1984로도 뭐 다음 편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그 클래스 101 게시판에. 그때는 이제 1984를 그때 당시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쓱 읽었었거든요. 요약본 정도로. 그래서 원소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난도가 있겠다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어요. 좀 약간 내용이 아리까리하기도 했고, 지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읽어보니 원서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 교재는 아니네요. 딱 동물농장이 딱 좋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전체주의 얘기 나오고 뭐 하는데 그런 걸로 원서 수업을 할 필요는 없죠. 재밌다. 오늘은 이제 이 책 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몇십 페이지. 근데 마지막에 그 사전 부분이 전 너무 기대가 돼요. 단어들을 다 탈락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단어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고를 단순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희노애락을 없앨 거니까, 그게 목표니까 희노애락을 표현할 단어가 있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동사들도 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됨 이렇게 써도 되는 상황이면 명확한데, 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다로 끝나는 그런 뉘앙스 없으면 좀 더 편하겠다 생각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죠. 즉 뉘앙스, 느낌, 무드 이런 것들을 다 탈락시킵니다. 탈락시키고 명사만 이제 살려놓는 어떤 사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옛날식 단어도 쓰고 이제 방에서 만들어내는 그 신어도 쓰는 이제 그런 두 언어가 혼재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잘 지었다 생각했어요. 대단하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이 항상 나오거든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기록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조작해서 후세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사실은 발생했는데 발생했다는 것도 모르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했다고까지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굉장한 정치체제의 힘을 딱 이렇게 간단 명료한 두 문장으로 탁 우리한테 꽂히게 하는 것도 진짜 이 잘생긴 이 조지 오웰의 어떤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진짜 우리한테 막 지금 현실에도 북한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예전에 이런 걸 한번 읽었거든요. 조금 가난한 나라일수록 로또 산업이 화랑이다 라는 걸 봤거든요. 가난한 나라 혹은 가난한 시기일수록 로또 산업이 화랑이다 라는 거 봤는데, 정말 여기서도 앞부분에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신문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봐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다 복권에 관련된 거였고, 윈스턴이 어떤 할아버지한테 저분은 혁명 전에 어떤 그때 그 나라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뭔가 물어봐도 아예 그게 뭔지, 아예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바보 천치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막 무지가 힘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진짜 아예 이게 미쳐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치지 않고 뭐가 뭔지 제대로 사리 분별을 하게 되면 정말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미쳐버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이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이 사회가 옛날이 아니라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통 혁명은 일어난 다음이 더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는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서 요 모양 요 꼴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마가렛 애트우드의 이 시녀 이야기 그리고 증언들 이것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냥 잘 돌아가던 사회였어요. 잘 돌아가고 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경은 아닌 사회였는데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더 사회 체제가 태화해버린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도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되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뭐 결혼도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는 더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체제를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여성은 아이를 낳는 어떤 기계로 전락하는 사회가 되고 그래서 뭐든지 자유로울 수 없고 뭐 붙어 다녀야 되고 사상경찰 비슷한 사람들이 언제나 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네요.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눈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이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는 사회인데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1984에서도 어떤 그 사상경찰들이 그리고 텔레스크린이 모든 개인을 쳐다보고 컨트롤합니다. 이 책 속에서는 이제 오세아니아가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오세아니아 국가는 아니고 일단 세 열강이 나오는데요. 유라시아, 이스타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라고 나오고 주인공 윈스턴은 오세아니아 국가의 한 일원입니다. 당원인데 근데 그 당원으로서 국가에서 내리는 일들 있죠. 정보 조작, 역사 은폐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나름 하는 행위가 일기쓰기입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기도 쓰면 안 된다는 사실부터 굉장히 좀 그렇죠. 반사회적인, 반당원적인 그런 이제 활동에 막 연루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근데 이 스토리가 펼쳐지는 곳이 현실과 동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저는 진짜 이 사람은 북한에서 살아봤나? 저는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감시 체제 그리고 하층 계급들은 이렇게 훌쩍 한번 이렇게 들고 뒤집는 것을 꿈도 못 꾸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처럼 너무 재밌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잘 읽었고 그냥 매 페이지마다 감동이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책을 왜 샀냐 이게 폰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종이에 줄 긋고 하게 그 어떤 독서의 느낌을 너무 대가시키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굳이 샀죠. 오늘은 이렇게 영미문화 스테디셀러 한번 쫙 다 급히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예전에 있던 우리나라 전체 스테디셀러 그 리스트보다 훨씬 더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안 읽어보신 책들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